설사가 많은 장염, 여름만의 질병이 아닙니다. 겨울철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건강수사반장 전지혜입니다. 배탈이나 식중독, 장염 이런 게 비슷한 말이잖아요. 배탈은 배에 탈이 나는 말을 얘기하는 거죠. 음식을 먹거나 독소가 들어오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배에 탈이 나는 걸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식중독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어서 음식 안에 있는 독소, 세균성 독소로 인해서 독소 때문에 생기는 염증으로 생기는 식중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장염이라고 생각하면 환자분들이 제일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장에만 염증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의학적인 용어로는 게스트로엔테라이티스, 위장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위랑 장에 같이 염증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장염이 생기는 원인은 세균도 있겠고 바이러스도 있겠고 원충도 있겠고 음식에 생기는 독소도 있겠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우리 위나 장에 같이 염증을 일으켜서 구토나 설사나 복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일으키는 질병을 통틀어서 장염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장염 같은 경우는 급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 위랑 장에 같이 염증을 유발하는 거라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저 장염인데 왜 설사는 안 하고 구토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원인은 위장염, 위에도 염증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증상 같은 경우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메스껍고 구토를 할 수 있다거나 배가 아프고 설사하거나 그런 것들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열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잘못 먹어서 식중독에 의한 이제 세균성 장염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제일 흔한 게 노로바이러스랑 로타바이러스 그리고 아데노바이러스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노로바이러스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원래 굉장히 유명했던 바이러스가 하나 있었어요. 로타바이러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로타바이러스는 예방접종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로타바이러스가 발병률이 엄청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로바이러스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노로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겨울철에 온도가 낮을수록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온도가 더 낮아서 영하가 돼도 얘네들은 죽지 않고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겨울철 장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요. 해산물 같은 조개나 어패류 같은 거에 많이 있는데, 대변에 있는 균들이 바이러스가 나가면서 전파가 많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바닷속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바닷속에 들어간 바이러스가 해산물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해산물에 달라붙은 바이러스가 다시 우리 입속으로 전파가 되는 거고, 그걸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손에 접촉해서 접촉성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장염에 걸렸을 때는 대증적인 치료라고 하거든요. 대증적이라고 하는 말은 증상에 맞게 증상을 조절해주는 치료라고 하는데요. 증상이 구토나 설사잖아요. 구토가 나는 위장장애를 조절해주고, 설사가 났을 때는 설사를 조절해주는 건데, 설사가 났을 때 가장 부작용이 탈수예요. 탈수가 되면 열도 나거든요. 그래서 열을 조절해주면서 탈수를 조절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탈수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데 아주 어린 아이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노인분들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는 굉장히 잘 조절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해질이 많은 수액을 주거나 아니면 전해질이 많은 음료를 드시게 하거나 그런 것들 전해질 조절을 꼭 하시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증상에 맞는 약을 드리고 수액 치료를 하고 탈수를 예방하고 열을 떨어뜨리고 그런 치료들을 반드시 하게 되죠. 그런데 장염을 우습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장염이 심하다 보면은 장염과 구분해줘야 되는 게 감염성 대장염이 되기도 하거든요. 감염성 대장염이 됐을 때는 정말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항생제 치료를 꼭 받으셔야 돼요. 감염성 대장염은 정말로 위험한 병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나 열을 떨어뜨리는 치료를 잘 하지 않으시면 정말 큰일이 날 수 있다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면역력이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이겨내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장염에 걸렸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금식하면서 수액을 맞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게 하다가 설사가 많이 먹게 되면은 죽을 먹어보고, 죽을 먹었는데도 설사가 좋아지면은
그 다음에는 밥을 먹고 시기는 늘려가는 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장염이 걸렸을 때 환자분들 중에서 섣불리 지사제를 드셔서 설사를 먹게 하려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 설사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려고 하는 우리 몸의 자연적인 반응이거든요. 근데 지사제를 먹어서 구멍을 딱 막아버리려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몸속에서 증식시키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설사가 있는데 지사제를 먹는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제를 처방하지는 않고요. 증상을 조절하는 유산균 제제나 수액치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